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도 역전세 깡통 안전지대는 없다. 아파트 임차시 검토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을 일단 보겠습니다. 잘못된 뉴스인데 지금 보면은 제목은 뭐 깡통 아파트 확산 역전세 우려는 아직 요런 제목인데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이 전세값보다도 매매값이 작으면 역전세 뭐 이런 뉘앙스로 그 소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읽어봐도 역전세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도 크면은 역전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 놓아서 자, 이 부분부터 수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전세. 자, 역전세 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전세의 난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세의 난은 이런 거죠. 전세가 5억 하다가 갑자기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좀 버티기가 힘들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전세의 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만 명이 그 서울에 왔다. 자, 이러면은 그냥 전세의 난이 진짜 심각하겠죠. 당분간 심각하겠죠.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어떤 사유에 의한 전세의 난이고 반면에 그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전세의 난 뉴스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떠들어댔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가벼운 그 전세의 난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4%에서 2%로 금리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억 전세든 10억 전세든 똑같은 거죠. 5억에 4% 곱한 거, 10억에 2% 곱한 거 같죠? 결과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대출만 받으면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가벼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2번 역전세 보겠습니다. 역전세. 역전세는 거꾸로죠. 전세 10억 하던 게 5억으로 반쪽알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대부분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그 집주인이 10억 전세금을 받았다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으로 전세금이 내려가면은 5억을 뱉어내야 되는데 자, 어디에 돈이 묶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무조건 대부분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역전세도 뭐 원인별로 다르겠죠. 첫 번째로 그 서울에서 작년에 인구가 30만 명 빠져나갔다. 자, 이러면은 좀 심각하죠. 이러면은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전세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서울에서 요즘 계속해서 한 1년에 한 10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긴 한데 30만 명 빠져나가면 아마 좀 심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2%에서 4%로 상승했다. 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금액이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결국에는 전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 금융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고 새로 사는 것이 그 전세 제도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2%에서 4% 상승하면은 전세는 10억에서 5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세 난과는 달리 역전세 난이 좀 더 심각하겠죠. 말씀드렸듯이 그 보증금 어딘가 사용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환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 깡통 전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깡통 전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근저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계약이나 전입이나 점유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근저당 그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 전입, 점유 요 세 가지 중 하나만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때의 깡통 전세는 단순하게 그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한 번씩 있는 일인데 지금 보면은 근저당 5억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5억에 계약을 하고 전입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매매가를 보니까 9억인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순위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전세금 5억을 다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매매가 9억인데 시세가 9억인데 근저당 5억이니까 5억 빼면 4억은 남는다. 그러면 전세가 4억은 5억 중에서 4억은 반환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법정 기일이나 뭐 당해 채권 좀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해 채권은 해당 물건에 대한 그 상속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은 근저당보다도 오히려 더 앞에 더 앞서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당해 채권이 3억 있었다 그러면은 3억 배당부터 받고 그 다음 근저당 5억 배당을 하고 나면은 1억밖에 남지 않는데 그 1억마저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 비용 등을 차감하면은 아마 1억도 못 받을 겁니다. 전세금 5억 중에서 1억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의 요 케이스인데, 자, 이것은 주택 시세, 주택 시장의 어떤 그 상황하고는 무관하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선순위가 아니면은 전세 계약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 없는 경우. 자, 근저당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순위로 계약 전입 점유를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경매 넘어가서 지금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그냥 점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8억이다. 8억에 계약을 했었고 지금 현재 매매가가 7억이 되어서 경매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8억으로 요 집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1억 손해 본 경우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매매가가 20억이었는데 그래서 뭐 떨어져도 안전하겠지 싶어서 8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정말 떡락을 해버려 가지고 생각했던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는 경우죠. 그래서 7억의 낙찰을 받는, 그러니까 뭐 시세가 7억이라고 하면은 뭐 1억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떡락을 해서 깡통 차는 경우인데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임대 수익률이 뭐 1%대 이렇기 때문에 최대로 떨어지면은 뭐 4분의 1 쪼가리도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세 계약도 계산 아주 잘 해보고 프라이싱을 잘 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된다. 요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기사에 잘못 이야기되었던 역전세, 깡통전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전문가들 지방 저가 아파트 국한된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전문가가 이권이 없이 조언을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 맞지만 전문가가 이권이 개입돼 버리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굉장히 깜쪽 같은 사기꾼이 되어 버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 안전지대는 없다. 제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은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 이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은 가격보다도 가치가 큰 물건이 좋은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싼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부동산은 가치가 가격보다 작을 때, 가치보다도 가격이 비쌀 때, 자, 한마디로 나쁜 부동산은 비싼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흔히들 그 사기칠 때 보면은 어디가 좋다 그 이야기만 하는데 얼마나 좋다 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좋다 하면 안 되고 이러해서 이 곳의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 정도인데,
지금 파는 가격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부동산은 좋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게 사기꾼이 아니지.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 좋다 좋다. 자, 무조건 사라 사라. 가격이 얼만데 모르겠다. 그냥 사라. 이게 뭐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위치에 관계없이 좋은 부동산도 있고 나쁜 부동산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도 싸게 산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이고 비싸게 산 부동산은 나쁜 부동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펌프질을 해도 결국에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이 물건 종류에 관계없이 비싸게 거래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싸게 거래된 부동산에서 역전세, 뭐 깡통전세, 뭐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가치 대비 너무너무 비싸더라. 그러면 문제 터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데 전세는 한 8억인데 나는 좀 집이 깨끗해 보여서 12억에 그 전세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그 물건 문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겁니다. 그 위치하고 무관하게 비싸게 산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다. 자, 그러니까 지역으로 안전지대를 정의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안전지대는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제대로 된 그 뉴스인데 서울경제 제목은 전세금 못 돌려받나 시장 침체에 곳곳 깡통전세 주의보. 자, 그래서 주요 골자로 나온 내용에 보면은 지금 그 전세 반환 보증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도 확대 등 영향도 있고 시장 급냉에 그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많이들 가입한다. 그래서 가입을 많이 한 만큼 또 사고액도 전년비 대비 30% 늘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중간에 보면은 지금 전세 반환 보증 취급하는 곳이 SGI 서울보증보험, 허그 그리고 주금공 주택금융공사 요 세 가지 세 곳에서 전세 반환 보증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금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뀌어 가지고 보증 한도가 수도권 7억, 지방 5억이고 신청 기한도 전세 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으로 그 기간을 늘리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그 역전세, 깡통전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자 4번 임차시 검토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전세 반환 보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고가 터지면 째깍 그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또 자금이 묶이겠죠. 자, 그래서 임차시 검토법 가장 F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그 전세 계약법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그 대항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대항력 확보.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약 플러스 전입 플러스 점유를 뭐 근저당권 없을 때 등기가 깨끗할 때 그때 계약 전입 점유를 확보해야 되는데 계약은 뭐 당연한 거니까 전입과 점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필수. 대항력 확보. 그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전입 입주할 때까지 요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전입 및 점유 전에 등기가 변경되면 안 된다. 자, 요런 그 문구를 필히 넣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되고 자, 그러고 나서도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지금 다른 등기 변경 사항을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등기 신청 사건 처리 중. 자, 요렇게 뜨면은 그때는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을 서둘러서 해야 되고, 플러스 그거 말고도 계약 뭐 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 계약 위반에 대한 부분 등등 법무사나 그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소중한 그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자, 무조건 그냥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전세로 살 물건이, 전세로 거주할 물건이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가치는 얼마 정도 되더라. 자,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이 얼마까지 떨어진다면 매수할 의향도 있다. 자, 그러면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 이하로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마구 내가 선순위라고 해서 무작정 전세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고가의 아파트 매수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